정윤혜 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동안 희미한 사진으로만 봤던 바로 정윤혜 씨, 오늘은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많았을 거고요. 역시 오늘도 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 문제는 계속 지속이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서울시장 문제도 해결의 기미를 좀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두화 변호사, 김복중 중앙경찰학교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수년간 이 숨겨진 실세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분이죠. 바로 정윤회 씨,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시죠.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계획과 인재부 인사 계획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화면 보셨죠? 저 느낀 점 잠깐 얘기해도 돼요? 예.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런데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미남이시고 멋있어요. 키도 크시고 어.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사진 한 3장.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에 박근혜 대표께서 미래연합 대표죠. 그때 북한에 갔을 때 찍은 영상. 그때보다 지금 저는 굉장히 무섭게 좀 생기실 줄 알았는데 사진이 그렇게 나와서 아니요. 그래요, 그거. 온화하고 뭔가 좀 그 연세에 상당히 좀 살도 좀 없으시고 멋있으시고. 예, 예. 굉장히 멋있었는데. 자, 근데 이 불장난이라는 단어 썼단 말이에요. 불장난.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아무나 먼저 말씀하시죠. 불장난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 이 지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과 그 세력이 있다. 그 배우설 이걸 제기했고, 강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음해에 대한 강한 반감, 또 억울함 이런 거를 뭐 격정을 좀 토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팩트를 보잖아요. 불장난을 수사를 한 사람.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저 단어에서 그런 뜻만 자꾸 찾게 되는데, 불장난을 한 사람, 예. 그 불장난을 했는데 그거 말을 듣고 춤춘 춤을 사람. 추는 사람. 그러면 요 불장난을 한 사람은 뭐 대충 어느 정도 나오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뭐 그분들. 그러니까 아마 춤춘 사람 그 팩트는 아마 공직기관 그쪽 비서실 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불장난을 이제 선두적으로 한 사람들은 한 두 부류가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느낌으로. 예, 예. 그 성문답. 저는 제 변호사 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검찰에 젊어보이시는데 아니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아유, 예, 그러세요? 근데 검찰에 출두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응천 비서관도 뭐 소감을 물으니까 약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저렇게 담담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무리 그 고소인의 입장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러 왔다 그래도 저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전직 비서와 현직 비서의 지금 갈등 뭐 이런 게 쭉 그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전직 비서라는 분이 뭐 그 전에 딴 언론 보도를 보면 저분이 하신 말씀이 뭐 숨겨진 사냥개가 아니라 진돗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렇게 검찰에서 그 자기가 진술하기 전에 뭐 불장난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비서의 태도가 아니고 그 뭐 진돗개로서 이렇게 충실하게 보좌하겠다, 대통령께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깝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김 교수님. 수사 이렇게 쭉 검찰 수사 이렇게 보시면 수사 경력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잘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일부에서는 고소인 조사 인지하면 어떡하느냐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고소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먼저 하잖아요. 고소장이 들어오면 먼저 해요. 예. 고소인부터 먼저 불러다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거기 그 관련되는 사람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는 건데, 뭐 수순이 제가 판단할 때는 검찰에서 지금 이 수사는
생각보다 저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데요. LTE급이에요? 굉장히 빨리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 상황도 옛날 같으면 굉장히 더딜 겁니다. 예. 이건 지금 속전속결로 하는 수사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는 더디다고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아, 그럼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수사는 그대로 굴러가고 있다는데 아니 지금 저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해서 오늘 처음으로 진짜 처음입니다. 30%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상적인 통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38%인가가 나왔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39.7%군요. 자, 이거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50대가 많이 돌아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에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50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베이비 부머 맞습니다. 시대니까. 50대가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집권 3년 차에 들어감으로 해서 가장 집권 이후에 큰 위기다. 네. 이것이 실제로 뭐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예. 대한민국에 지금 횡행되고 있는 얘기들이 비선, 실세, 배후, 암투 뭐 이런 정말 이 삼류 소설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로 지금 대한민국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한 그 국민들의 청와대 어떤 쇄신 또 국가 정부의 쇄신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도 사실 대통령께서 좀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예.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들께서는 주로 사실 집권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갈 때 정부가 가장 집중되고 그리고 힘도 그때는 뭐 빠지지 않을 때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자신감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뭐 수사가 마무리되든 어느 시점에선가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한테 뭐 인적 쇄신이든 아니면 뭐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과 거기에 대한 뭐 보완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잘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수사 부분은요. 사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건의 진위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건에 있어서 뭐 그 모임에서 누가 모였는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을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서 모였다 하더라도 실제 인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수사로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이도하 의원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거를 이 수사 결과와 정치적 책임 이 수사가 이 문건이 사실이 아닌 찌라시로 드러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건이 만들어지고 문건이 유출되고 네. 이런 대한민국의 국정이 혼란하게 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인적 쇄신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짚을 게 있는데요. 이 사건 문건이 완전히 제로다. 완전 찌라시다. 아니면 100% 맞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그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9개는 틀리다고 그래요.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허위 문건입니까? 그때 또 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